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때 친구와 친구의 아이들과 만나 따뜻한 햇살을 즐기면서 수다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 친구는 딸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이제 5학년, 둘째는 7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친구의 둘째 아이가 왼손잡이더라고요. 친구 말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무엇을 끄적이거나 뭘 두들길 때 왼손으로 사용을 했대요. 친구는 그냥 왼손잡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친구의 남편이 아이의 왼손잡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코로나 때부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이를 낮에 볼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자주 보기 시작한 거죠. 글씨 쓸 때 오른손으로 쓰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친구에게 윽박지르면서 왜 애를 왼손으로 잡게 가르치고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라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친구도 친구 남편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는 안 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똑바로 안 한다고 고작 7살 아이를 그렇게 잡는다네요. 애가 편한 대로 편한 손으로 쓰면 되는 거지. 오른손 왼손이 무슨 상관인데. 여보가 뭘 몰라서 그래. 왼손잡이는 학교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대요. 친구 남편은 1.5세대,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한국에는 과거에 왼손잡이는 왕따 당했나요? 저도 1.5세인데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죠. 한국의 왼손잡이는 정말 왕따를 당하는지?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와서 몰랐는데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60년대, 70년대생들 당시 왼손잡이라면 어른들이 질색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친구의 남편이 어릴 적 왼손잡이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너무 맞으면서 크셨나 봐요. 남편분이 초등학생 때 왼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들키면 집에서 뒤지게 혼나고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한테 또 맞고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땐 그거 언제 고칠 거냐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고 혹시 제삿날에 친척들이라도 모이면 왼손 쓴다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밥상머리에서 왼손으로 수저를 들면 재수없다, 버릇없다 라는 구박이 날라왔고 주위 분들이 친구 남편의 부모님에게 애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날이면 또 밤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단지 사용하는 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딜 가나 서름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남편분이 피나는 노력으로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꾸셨는데 물론 양손잡이이시겠지만 어릴 적 상처가 커서 그러신지 웬만하면 항상 오른손만을 사용하신다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 친구의 남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서름을 겪었을 때는 옛날이고 또 한국이었는데 본인의 상처 때문에 아이의 왼손잡이를 억지로 바꾸려는 건 좀 억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 아세요? 난 왼손잡이야.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1995년에 히트했던 30년이나 된 노래예요.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평범한 일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왼손잡이 아이가 등장합니다. 친구에게 한 번쯤 모른 척 해줄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자신만의 행동으로는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모두가 옳다고 동조할 때 자신은 분명 생각이 다른 아이, 즉 왼손잡이인 것이죠.
9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는 의미 자체도 일상에서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밥을 먹을 때나 글씨를 쓸 때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벌써 어머, 왼손잡이네? 라며 그 사람을 특이한 사람으로 신기하게 인식해 버렸잖아요.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 라는 통념도 보통 사람들과 이미 구분을 지어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왼손잡이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대개 오른손을 사용하는 우리들로서는 그들이 단지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이런 노래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들으면 그들은 언제나 아웃사이더들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과거의 한국에선 왼손잡이가 하대를 받았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오른손잡이이고 나머지 10%만이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왼손잡이를 특이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도 왼손잡이들은 역사적으로도 차별받아왔어요.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사용되었던 고대 인도 유럽어에는 오른쪽을 나타내는 단어는 있었지만 왼쪽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반대되는 개념으로 왼쪽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불길하고 무서운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대요. 특히 왼손잡이 차별이 심한 곳에서는 자신이 왼손잡이임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기에 왼손잡이를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왼손잡이는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인식이 나빴는데 배우자가 왼손잡이인 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대요.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유교 문화인 우리뿐 아니라 이슬람 사회는 아예 왼손 사용을 금한다고 해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는 볼일을 본 후 닦는 등 차별을 겪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왼손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05년 IQ 148 이상인 천재들의 모임 멘사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멘사 코리아 회원 중 왼손잡이는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는 속설은 특이한 왼손잡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많은 것을 가진 오른손잡이의 선심 아니었을까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왼손잡이용 물건이 있다는 것도 생소하실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선 왼손잡이용 물건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팔리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왼손잡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이젠 지마켓이나 쿠팡 같은 곳에 종류가 아주 많진 않아도 가위, 마우스, 골프채 등등은 보이네요. 시대가 바뀌며 왼손잡이를 교정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점차 사라졌지만 일상의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오른손잡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저희 20살짜리 대학생 조카 아이가 왼손잡이예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니까 식구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죠. 헌데 가끔은 조카가 불평하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조카가 어릴 당시만 해도 건물 출입문부터 마우스까지 차별이라고 하기엔 사소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명백한 불이익이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조카는 왼손잡이라서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지만 불편함은 가끔 있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조카 빼고는 저희 온 식구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물건을 따로 구입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오른손잡이 물건에 왼손잡이인 조카가 익숙해지게끔 만들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위는 오른손으로 사용할 때만 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왼손으로 들면 윗날이 손바닥과 반대쪽을 향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리지가 않아요. 대칭형 가위라고 해도 두 손잡이의 크기가 같을 뿐 잘 안 잘리기는 마찬가지고요. 조카는 중학생 때 책상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학교에 따라 책 걸상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기역자로 책 걸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카가 중학생 때 기역자의 책 걸상이 붙은 책상이었는데 받침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서 노트 필기를 하려면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야 하죠. 책상이 대개 의자의 오른쪽 손잡이에 붙어 있어요. 수업 내내 몸을 틀어 앉아 필기를 하는데 기본 하루 5시간을 이런 자세로 있어야 하니 허리나 등 쪽에 큰 무리가 갔을 거예요. 또 체육 시간에 야구 글러브나 하키 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할 때도 아주 힘들었고 학교 수업에서 영상 편집 수업을 할 때도 마우스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결국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고 오른손에 야구 글러브를 끼면서 오른손잡이에 맞춰 설계된 물건에 억지로 적응하다 보면 미세 감각이 둔화되면서 섬세한 조작이 불가능해지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조카가 너무 착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찾아보니 왼손잡이 마우스, 왼손잡이 가위, 심지어 볼펜, 공책까지 물건이 이렇게 많던데 착한 조카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왼손잡이에 관한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지만요. 대체로 왼손잡이는 좌뇌, 우뇌의 발달 상태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른쪽 뇌가 더 발달한 사람이 주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왼쪽 뇌가 더 발달해 있어서 오른손잡이가 많은 건데 실제로 왼손잡이들은 일상의 모든 환경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손을 고루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는 좌뇌와 우뇌를 모두 발달시키기 위해 오히려 왼손을 쓰게 해 양손잡이로 만드는 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주로 쓰면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고 왼손을 자주 쓰면 예술적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양손을 다 쓰면 언어적, 예술적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인데 정말 그럴까요? 한 손을 자주 쓴다고 해서 특정 부위의 뇌가 편향적으로 발달하는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대동대 유아교육과 교수팀이 왼손잡이 19명과 오른손잡이 20명을 대상으로 언어, 공간 능력을 비교한 결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능력 차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손의 발달은 언어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언어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만 2, 3세 사이에 본인의 언어 발달에 따라 어떤 손을 주로 쓸지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이 과정은 언어 발달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어떤 손을 쓸지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쓰도록 교육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왼손잡이가 아닌데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리면서 왼손을 자주 사용한다면 오른손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해야 한답니다. 오른손잡이는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해서 언어적인 뇌인 좌뇌를 자극해 언어 발달을 돕는다는 것이죠. 전 어릴 때도 왼손잡이는 천재라고 들었어요. 유명한 분들도 많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알렉산더 대왕, 헬렌 켈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찰리 채플린, 마릴린 먼로,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나폴레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사이의 지능지수의 차이는 없다는데요. 오히려 왼손잡이는 기대와는 달리 좋지 않은 정신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고, 왼손잡이들은 평균에 비해 학습 장애와 정신지체를 앓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난독증이나 말을 더듬는 장애도 많다고 하는데요. 왼손잡이가 전체 인구의 10%인데 비해 정신지체 환자의 20%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똑똑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또 아니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확실한 건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왼손으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왼손잡이는 유전인가요? 유전자와는 무관한 걸까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원인은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에 따라 생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등 주장하는 학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되뇌 피질의 우반구 활동이 우세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나타난다는 학설이에요. 왼손잡이가 유전자와는 무관하다는 쌍둥이 2000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결정하는 강력한 유전적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어요. 또 자궁 안에서 8주 내지 12주 정도 자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척수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작용을 세밀히 관찰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산모 태중에서 이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왼손잡이일지 오른손잡이일지 정해진다는 거 신기하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짝꿍은 무엇이든 잘해서 제가 항상 멋지게 바라보던 친구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에게 불량식품도 자주 사줬는데 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의젓하고 바르게 보였던 제 짝꿍은 당시 한글도 못 깨우쳐서 받아쓰기만 보면 50점을 못 넘기던 저와는 달리 받아쓰기도 항상 100점을 맞고 글씨도 참 예쁘게 썼어요. 저는 발가락 글씨거든요. 또 젓가락질은 할 줄도 몰라 숟가락으로 모든 반찬을 먹던 저와는 달리 제 짝꿍은 흘리는 것 하나 없이 콩자반까지도 집어먹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젓가락질을 못해요. 작은 체구에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짝꿍은 운동도 잘해서 공을 두 손으로 모아서 던지는 저와는 달리 한 손으로 슝 하고 던져서 피구할 때 그 아이는 모두가 같은 팀으로 원하는 인류 선수였죠. 멋진 짝꿍이 늘 자랑스럽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짝꿍이 달라진 거예요. 예쁘게 쓰던 글씨가 삐뚤삐뚤거리고 밥알 하나를 안 흘리던 아이가 젓가락질만 하면 반찬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고 공을 던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무엇이든 잘하고 활달한 제 짝꿍은 점점 의기소침해졌어요. 하나 더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알림장만 쓰면 그 아이와 저의 팔꿈치가 부딪혀서 매번 싸웠었는데 어느 순간 팔꿈치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네, 맞아요. 저의 짝꿍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저에게 어느 날 짝꿍이 말했어요. 나는 왼손잡이래. 너는 오른손잡이라서 좋겠다. 우리 엄마가 왼손잡이는 나쁜 거래. 라고 말하던 짝꿍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버려야 해요. 왼손잡이는 나쁘다. 왼손잡이는 못된 것이다. 고집이 세다. 왼손잡이는 유전이다. 억지로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왼손잡이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안 좋은 인식을 바꿔야 해요. 왼손잡이면 어떻고 오른손잡이면 어때요? 건강한 두 팔, 두 손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요. 청취자분들 한 주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